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머니의 서경석입니다. 지갑에서 나가는 현금은 10,000원 한 장도 아깝고 예상치 못한 경비 발생에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이상하게 덤덤해지면서 과감해진다는 개미분들. 어느새 예수금은 사이버머니처럼 느껴지고 분명 내 돈인데 돈이 아닌 숫자로만 보여서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주식 지혜롭게 잘해보고 싶다면 주식이머니와의 동행이 답입니다. 주식을 왜 해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 감각, 주식이머니와 함께 하신다면 어느 순간 말이 트이면서 하와이 투데이 아우! 야,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제가 불나방이었거든요. 막 불 타는 거 오르면 막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주식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뀌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주식이 무엇이고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식 일타 강사 홍주원 소장이 핵심만 쏙쏙 짚어드립니다. 주식이 뭐니? 자, 우리 홍주원 소장이 항상 강조를 하죠. 이미 올라간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사라.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식 초보자들의 경우 앞으로 올라갈 종목 찾는 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주식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빨간 것만 보게 되고 오른 것만 보면서 배 아파하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초보자들이 이렇게 주식을 볼 때 약간 꿀팁 같은 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죠. 네, 바로 순환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순환. 순환. 네, 주식 시장에는 순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종목들을 다 올리기엔 이 주식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환은 주식에서 섭리와도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은 아무리 잘 올라가던 섹터나 테마도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 빠질 때 그 틈을 타서 올라가는 테마가 있겠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순환이라고 해요. 네. 그 홍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주식은 생물이다. 이런 느낌이 확 와닿네요, 좋은 정말로. 표현이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그 원리만 잘 알면 우리 진짜 주식 잘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순환을 이해하는 3가지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반대 심리란 상호작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 코로나19와 반대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여행주. 그렇죠. 화장품. 맞아요. 그런 소비재들 다 떨어지겠죠. 네. 그럼 반대로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가면은 코로나 관련주는 어떻게 될까요? 확 죽겠네요.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코로나의 봉쇄 정책이 끝이 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했을 때 리오프닝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열리는 그래서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는 코로나 관련주가 떨어져요. 이게 반대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 금융주가 올라.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성장주가 떨어진다. 맞아요. 이런 반대적으로 우리가 좀 심리를 이용을 하는 매매를 좀 하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팁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상관관계를 좀 이용해야 돼요. 연결고리. 우리 많이 하시잖아요, 두 분이서. 너와 나의 연결고리. 주식 시장에도 이런 연결고리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가 올라요. 그러면 데이터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전기차가 올라. 그러면은 수소차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올라간다. 그렇죠. 오. 이런 같이 연결성이 있는 섹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것까지도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주기라는 게 있어요. 뭐 여름 테마나 겨울 테마, 그리고 봄이나 가을에 찾아오는 뭐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이런 것들 있죠. 항상 때가 되면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 폭염 관련주라든가 태풍 관련주라든가 한 4월, 5월쯤에 여름 테마를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설사 그 공략을 해서 그 태풍이 안 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관계 없어요.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샀기 때문에 안 오면 팔면 되는 거고. 그렇죠? 겨울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난방 관련주라든가 이런 일상적으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들을 활용하라.
이런 순환을 이해하면은 주식 시장에서 투자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주식할 게 아니라 그거에 연관성 있는 이 세 가지 정도만 알면 자기가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 같아요. 아, 좋은 뉴스 팁입니다. 같은 것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봐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뉴스는 참고용이지 절대 뉴스를 보고 따라 들어가 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 그럼 이제 뭐 2차적으로 뭘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사야죠. 아니죠. 그럼 조선업에 관련된 자료를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슈퍼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는지, 조선업에 지금 관련된 상황은 어떤지, 그러면서 주가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하기 전에는 적어도 수십 가지의 사항을 고려를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예전에는 약간 좀 가벼웠어요, 제가. 좀 약간 게임하듯이 약간 이런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젠 그런 게 아니라 네. 꼼꼼히 따져보고 잘 분석해보고 냉철하게 이제 좀 투자를 해야겠다. 자,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한 알매 확장을 돕는 주식이 뭐니 빨간 계좌를 꿈꾸는 우리 개미들을 위한 홍주원 소장의 노하우였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카카오 채널 통해서 주식이 뭐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시간상 방송에서 모두 다룰 수 없는 홍주원 소장의 꿀팁 조언은 물론이고 정성호 씨 같은 주식 초보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중 시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현아 씨처럼 주식 공부 좀 해봤다 하는 분들 정보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말 못할 고민, 궁금증까지 홍주원 소장이 직접 주식이 뭐니 채널 통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주식의 기본을 다졌으면 이젠 주목해야 할 돈이 되는 주식을 알아봅니다. 주식이 뭐니?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 이제는 전 세계의 화두가 됐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 2017년에는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이 되지요.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는데 유엔은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해요. 그리고 이 비율이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죠. 굉장히 빠른 수준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구 분포도에 40, 60 세대가 가장 많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진행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905만 명으로 전체 인구 18.1%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곧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죠. 자, 일본은 이미 2000년대 중반에 초고령 사회가 됐죠. 그리고 미국은 오는 2030년, 중국이 2033년경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특히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에 초고령 사회 국가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1개국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고령화 시대와 헬스케어 산업이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아주 확실한 참 연결고리 아니겠습니까?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고령화의 연결고리. 아이고리야, 아이고리야. 저는 이번 화가 시청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 왜 그러냐? 조회수가 잘 나오고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화가 있어요. 헬스케어군요. 조선이랑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세 개가 3대장이에요. 3대장. 이걸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관심이 관심이 많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주식시장에서 헬스케어를 봐야 되냐? 지금 초고령을 대기하고 있는 대기 인원이 우리나라 인구
분포도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대기는 여기 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제일 먼저 저희 제일 먼저 같이 가는 거지. 아이, 초고령 먼저 만드실 거잖아요. 몇 살 차이 난다고 그걸. 중국이 초고령 사회 만들 때 네네네. 됐을 때 성경석 씨 초고령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을 때 지금 외면받고 있는 이 헬스케어 쪽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 해서 이번에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대기업들도 새로운 먹거리로 헬스케어를 낙점했죠. 자,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홍주원 소장은 과거에 헬스케어 관련 종목에서 무엇에 주목했는지 궁금합니다. 이론 강자이자 실전 강자인 홍주원 소장의 실력을 바로 확인합니다. 이름하여 홍주 원픽. 이야, 야 이거 되게 타이밍이 너무 예술이네요. 진짜 어. 매도 타이밍이 예술이네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기업은 약 한 3주 정도 보유를 했고요. 매수일자가 2023년 3월 29일에 올해였고요. 올해네. 매수 금액은 5,250원, 매도 금액은 6,290원, 최종 수익률 19%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업인데 이렇게 올랐던 거예요? 고령화 사회 이슈로 상승한 건 아니지만 네네.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관절 질환은 물론 골절이라든가 척추 질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혁신적인 임플란트 개발에 힘을 쏟는 기업이고요. 국내 최초로 인공 무릎 관절 임플란트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최근 자체 개발한 환자 맞춤형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라는 임상 연구에서 긍정적 결과가 도출이 돼서 주가가 상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보니까 관절이 한 70쯤 되면은 한번 갈아야 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갈아야 된다고요? 아니, 뭐 40밖에 안 되신 분이 아니 무슨 폐타이어예요? 이게? 아니 그만큼 이렇게 관절이 소모가 많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많이 아프고. 굉장히 인공 관절 수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르신 분 중에. 맞습니다. 근데 야 이 기업이 굉장히 좀 매력 있네요. 네, 오. 맞아요. 전망 자체는 굉장히 매력은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가 등락률이 어때요? 화끈하죠. 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공략을 할 때에는요, 차트를 무조건 공부하는 게 필수예요. 제약 바이오가 재료가 아무리 좋고 그래도요, 차트를 못 보면 절대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 딱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신 거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임상 2상 성공했다, 3상 성공했다 이 소식 들으면은 와, 막 엄청난 것처럼 막 달려드는데 시판이 되기까지 과정의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상 3상 정도면. 아 그래요? 아직까지 70%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트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 특히나. 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열려 있다고 판단해서 저 때 좀 기술적으로 접근했던 종목이에요. 야, 네. 참 차트를 잘 보는 연습을 진짜 바이오 주식에선 좀 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맞아요. 자, 홍주원픽 하나 더 있죠. 바로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관련 종목 뭘까요? 이거 세네요. 와, 아니 며칠 안 됐는데? 아니 근데 올라가는 타이밍을 잘 알고 들어간 것도 신기하고. 와, 이거 언제 어떻게 수익하신 거예요? 2021년 7월 19일에 매수 공략이 들어갔고요. 매도 공략일은 2021년 7월 22일, 한 4거래일 정도. 그래서 보유일은 4거래일밖에 안 되는데 수익률은 한 52% 정도 나왔죠. 네, 좀 아쉽긴 하네. 더 올라갔는데, 그죠? 뒤에. 와, 이 이후로 엄청 더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네. 저기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오른쪽에 더. 지금 올라갔어요. 또 배가 좀 그래서 아팠겠어요.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 이거 훌륭한 만족을 할 정도는 수 아니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바로 제약바이오의 매력이에요. 엄청나게 터졌구나. 네, 한번 딱 그 이슈가 딱 오면은 이렇게 화끈한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근데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화끈하게 내려갈 수도 화끈하게 있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다른 섹터보다 조금 더 조심하셔라. 아니 근데 4일이면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홍주원 픽 중에서 가장 보유 기간이 짧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건 제대로 그 기술적 분석 그렇죠. 들어가신 거 맞아요? 네, 정확하게 오. 기술적 분석을 들어갔던 종목이고 그 당시 코로나 이슈로 좀 올라갔었던 종목인데요. 그 당시 이슈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재료가 있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한 이력이 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 샵이 경증에서 중증도
알츠하이머 환자 치료를 위한 후보 물질인 누세린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세린은 2021년 국전약품에 기술 이전이 돼서 임상 진행 시에 국전약품으로부터 수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계속 안 갖고 그냥 매도 날짜? 저는 제약바이오를 네. 길게 가져가는 거 선호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는 조금 거리를 둡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종목도 그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개발했으니까 이게 올랐죠. 그렇죠. 만약 실패해봐 떨어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공략할 때는요. 무조건 내가 어디서 손절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미련 없이. 아니면은 차트가 말도 안 되게 빠지니까. 아마 근데 제약바이오 공략하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죠. 뭐 항암가 두세 번 맞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이해하죠. 예. 시청자 여러분, 주식이 뭐니 유튜브가 있습니다. 미공개 영상들과 주식 기초 강의 보실 수 있는 주식이 뭐니 유튜브도 구독해 주십시오.